보자. 집합이라고 돼 있고 전체 제목은 집합되기 전에 집합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제라고 돼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함수를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워야 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는 집합이라는 게 함수 전에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배우는 건 원래는 미분을 하다 보니까 함수가 필요해진 거고, 함수를 필요하다 보니까 집합 같은 거 만들고 뭐 한 건데, 학생들이 배울 땐 집합을 먼저 배우고 해야 함수를 이해하기가 편해. 그래서 지금 이거 집합 다음에 단어 나와 있는 게 함수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배운 게 아니고 함수가 이런 거다, 함수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운 거고, 이제 집합을 배우고 나면 함수에 대한 뭐 정의역, 치역, 공역, 그래서 함수가 왜 함수가 되는지, 어떤 애들을 함수라고 부를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명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가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에 배웠어. 2학년 1학기에 명제.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증명할 때 저 명제들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런 걸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거거든.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써져. 직각삼각형이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랑 같잖아. 밑변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을 더해준 게 빗변의 제곱이랑 같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애들은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면 밑변을 제곱하고 높이를 제곱해서 더한 게 항상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명제거든.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그 다음 명제가 뭐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거고, 야 근데 반대로 동물이면 사람이다 맞냐? 아니지. 그지? 그래서 명제라는 게 꼭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래. 근데 어떤 삼각형이 예를 들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를 제곱했는데 그게 빗변의 제곱이랑 같아. 그럼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대.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거야. 가장 긴 변이잖아, 그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명제의 역을 쓰게 되면 그게 그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뭐 이런 거 할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그런 게 보통에 주어진 명제의 역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배우기 전에 배워.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 뭐 배우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뭘 배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삼각형 배우나? 삼각형 정리? 2학년 2학기가? 보통 2학년 2학기 하거든? 2학년 1학기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명제를 배우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증명을 하는 거거든. 이등변 삼각형 증명하고 우리 각가지 공식들이나 이런 걸 증명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애들한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빼버렸어, 저걸. 교육 과정에서. 근데 시험에 나오지. 맨날 가로놓기. 설명하시오라고. 미친 거지, 그치?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저런 걸 뺀 이유는 뭐 보니까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좀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 애들이 이등변 삼각형 증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반 접어봐. 접어보면 확실하잖아. 그치? 야, 이 변하고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럼 반 접어보면 돼. 접으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반 접어갖고 이거 직각삼각형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길이 똑같고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랑 각이 똑같잖아. 걔네는 그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뭐 하냐면 왜 그럼 이렇게 되는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뭐해? 설명하잖아. 사실 증명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빼버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공통수학 2에 처음으로 나와. 집합하고 명제.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똑같아. 집합하고 명제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객관성이야. 둘 다 똑같아. 객관성이야. 객관성이 뭐냐면 객관성이랑 좀 반대되는 느낌이 되는 게 주관적이라는 얘기거든. 주관성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러면 나는 꽃을 좋아하는 아주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 꽃을 막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꽃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꽃이
보기 싫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것을 모아와라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뚱뚱한 아이들의 모임 이랬는데 뚱뚱한 아이들의 모임에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뚱뚱한 애고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랬는데 서장훈 서 있으면 서장훈 밑으로 해야 돼, 서장훈 위로 해야 돼, 서장훈 위로가 키 큰 사람들이 이러면 별로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뭔가 봤을 때 애매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집합 그러면 저게 뭐냐? 뭘 모아놓는 거란 뜻이거든. 집합이란 단어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게 운동 시간에 모여라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모아놓는데 모아놓는 걸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봤는데 100kg 이상 되는 애들만 딱 몸무게 재서 100kg 이상 되는 애들 쫙 모아놔. 그럼 그거 보고 아 쟤네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들이겠구나. 180 아니 요즘은 180 좀 그러지. 190 한 5 정도 되는 애들만 쫙 모아놓으면 대충 봐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명제도 나중에 보면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야. 그럼 참인 명제인데 1 더하기 2가 7이야. 이러면 거짓인 명제지. 그것도 명제야. 왜? 명제는 뭘 하면 되냐면 참이랑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자동차야. 이러면 거짓인 명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애들이 항상 그건데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학생들이 다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이 특히 명제가 참거짓을 구분하는 거다 이러니까 참인 것만 맞는 명제라고 자꾸 생각해. 우리 항상 옳은 답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만 하잖아. 그지? 그래서 명제는 거짓인 것도 명제인 거야. 참인 것도 명제고. 근데 그게 불분명하면 안 돼. 불분명하면 안 된다. 뭐 학생들이 착한 학생이다. 이건 내가 모르지, 그지? 제가 착한지 아닌지 모르잖아. 착한 학생이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집합을 먼저 볼 건데 이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 수 체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구분할 때 편해. 그래서 얘는 기준이 뭐 한다고?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모아놓는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조건 집합 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면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이거야. 그지? 그래서 애매한 표현이 써 있는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표현이 써 있어야 되고 뭐 키가 몇 센치, 얼마, 반에 누구,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 되고 이따 보겠지만 근데 집합을 정의를 하면 보통 집합은 뭘 모아놓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써. 대문자 A로 쓰고 그 안에 중괄호처럼 이렇게 가로를 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자연수 1부터 5까지를 한번 집합에다 써볼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자연수 1부터 5까지를 여기다가 모아서 집합 A를 자연수 5까지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니? 라고 물어보면 우린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 알잖아. 근데 누군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야 멀리서 보면 이거 123이랑 45랑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잖아. 123인 것 같고 45라고 쓴 것도 같지. 그럼 저렇게 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집합을 쓸 때는 안에 요 들어가는 집합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원소라고 부를 거야. 원소라고 부를 건데 저 원소를 구분 짓는 뭘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콤마 같은 걸 찍어줄 거야. 콤마 이렇게. 그러면 얘가 1, 2, 3, 4, 5라는 집합 A가 되는 거고 자연수 1부터 5까지 모아놓은 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원소. 여기 A의 집합 A의 원소 1, 2, 3, 4, 5. 그래서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지? 그러면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고, 만약에 내가 7이 있어. 7은, 그러면, 야, 집합 A에 지금 7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7은 원소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내가 7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한글로 쓰면 누구나 다 알아볼 거 아니야. 뭐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뭐면 저렇게 길게 써주면 다 알아먹는데 안 써요 이렇게 수학이. 그래서 수학이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잖아. 왜? 내가 이렇게 1, A 이렇게 써놔.
그럼 저 기호를 안 배운 사람은 저게 뭐야? 1 가지고 A를 포크로 찌른 거야? 뭐야 저게, 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약속한 거야. 1이 A의 원소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럼 아까처럼 7은 A의 원소가 아니지 라고 하는 거고, 저게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바로 올라온 유치원 애들이 아주 많잖아, 그지? 그래서 뭐 했다고? 자, 이게 아빠인데 1은 아빠야, 그지? 니네 아빠 등에 포크를 찌르면 그래도 아빠가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그지? 용서해 주는데 내가 아빠도 아닌 아저씨 등에다가 포크를 찌르면 뒤지게 쳐맞겠지? 이러면서, 그지? 별거 다 한다. 나중에 진짜 미적분 2 같은 데 가갖고 코사인의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 반각 공식 뭐 하고 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외울 때. 그렇지? 뒤에 명제할 때도 뭐 할 건데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야, 알았지? 조금이라도 외우라고. 그래서 이 포크 모양이 뭐야? 원소고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2는 A의 원소지,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문장으로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될 걸 기호로 사용하는 게 수학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 기호나 이런 애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리고 원소가 집합 A에 무슨 표현을 쓰면 속한다라고 표현을 써, 알았지? 속한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집합 A는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집합을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집합을 뭐 하냐면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왜냐면 우리는 함수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함수도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y는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오는 거고, fx는 하고 여기 x에 관한 식이 오는 거고, y는 fx다.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저렇게 쓰면 함수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집합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냥 원소를 보기 좋게 그대로 쭉 다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 그래서 A라는 집합을 내가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A라는 집합으로 할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쓰는 거야. 1, 2, 3, 4, 5, 6. 야이씨. 어디까지 써야 돼? 100까지 써야 돼? 죽겠지. 수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짓이야. 어차피 반복되어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럼 또 뭘 만드는 거야?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앞에 있는 규칙 그대로 여기다 점점점 3개를 찍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규칙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대로 가.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써주면 돼. 그냥 99, 100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구나. 몇 개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1, 2, 3 쓰고 99, 100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B라는 집합은 자연수 전체야. 그러면 1, 2, 3, 4 하고 이렇게 쓰면 앞에 있는 규칙 그대로 가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저걸 언제 다 쓰고 있냐, 그치? 야, 집합 원소를 일렬히 다 나열하라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걸 다 나열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 일단은 원소를 되도록이면, 근데 원소의 개수가 적을 땐 다 나열하는 게 문제 풀 때 편할 거 알았지? 해볼 때.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이런 걸 일단 전부 쓰는 게, 주어진 원소를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 지금 배우고 앞으로 집합이 다른 문제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얘만 나오는 거야. 이거 써먹는 거지 딴 건 안 나와.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도 약속이 있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조건제시법. 그러면 자, 이 위에 있는 집합 A를 내가 지금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조건제시법은 자, 어떻게 쓰냐면 집합 A가 A인데, A가 집합 A의 X는, 여기 이 X는 집합 A의 원소야. X가 A의 원소라는 거야. 근데 그 X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 뒤에 X라고 하고 봐. 그럼 요 앞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집합 A의 원소를 여기 앞에서 표시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뒤 봐 하고 요 뒤에다가 요 X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야. X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지. 그래서 X의 조건은 1부터 X는 100까지. X는 뭐다? 자연수다. 이렇게 써주면 맞지, 그지? 뭐야 이게? A라는 집합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란 집합이란 뜻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만 보면 가끔 애들이 착각하는데, 와, 선생님
그럼 원소나열법보단 조건제시법이 좋은 거네요? 꼭 그렇진 않아, 알았지? 더 편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표현이 저게 더 지저분하게 써 있는 것도 있어. 내용이 막 저거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대놓고 써주면 문제 풀 때 이런 거거든. 수학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딱 보고 니네가 문제 파악이 편하게 문제를 안 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무슨 조건을 줄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니네가 헷갈리라고. 조건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어쨌든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나 원소나열법을 번갈아서 쓸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야, 수학에서 수학자 이름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피타고라스나 이런 것처럼. 뭐 중선 정리, 그 파푸스의 정리인데, 그지? 이런 게 이름이 나오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양반이라는 애에서 벤. 이것도 수학자 이름이 알았지? 벤 다이어그램. 유일하게 하고 죽은 거. 이거밖에 없어,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란 이 사람이 만든 방법은 뭐냐면, 야, 집합.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는 거야. 우리가 뭐든지 함수도 식의 관계식을 보고 계산하는 것보단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 A도 그림을 그려. 그래서 1, 2, 3, 4, 99부터 100. 이러면 1부터 100까지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1부터 100까지 모아놓은.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수체계 같은 것도 설명할 때 좋아. 실수라는 수체계가 이렇게 큰 게 있으면 그 반을 딱 갈라보면 여기 앞에 유리수, 여기에 무리수가 있고, 이 유리수 안에 뭐가 있어? 유리수 안에 뭐가 들어가? 이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 정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자연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는 실수라고 불러도 되고, 정수도 실수라고 불러도 되고, 유리수도 실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 그지? 저런 식으로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나중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나 어떤 집합의 성질 등을 설명할 땐 얘를 제일 많이 써. 벤 다이어그램. 눈으로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이 있고, 이 세 가지 표현법은 어떤 애를 어떻게 바꿔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집합을 저런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집합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원소의 개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내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 A가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999, 1000 돼 있으니까 1000개라는 걸 센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 자, 집합 B는 X가 집합 B인데 X는 1부터 3까지 X는 유리수. 이러면 1하고 3세에 있는 유리수가 몇 개냐? 무수히 많지, 그지? 그지? 셀 수가 없잖아. 이런 애들은 무한집합이라고 부른다. 무한집합. 그러니까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뭐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원소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냥 간단하게 가로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대부분의 공집합은 근데 같은 뜻으로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찍 이렇게 그려. 저걸 공집합 표시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공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면 아니면 이렇거나 이렇게 표시하는데, 야, 그럼 공집합은 요걸 많이 물어요.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야? 무한집합에 속하는 거야? 유한집합, 무한집합의 구분이 유한집합의 개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를 기준으로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나누는 거야. 그럼 공집합도 이런 거지. 제일 대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 너 저기 옆에 있는 교실에 가서 몇 명인지 세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라는 것도 세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 유한집합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럼 집합 A, 내가 집합 A를 이렇게 썼어. 집합 A를 1, 2, 3, 4, 5라고 썼잖아. 그럼 원소가 몇 개야? 5개지.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수학은.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넘버 중에 n자만 줄여서 쓰는 거야. 수학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지?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는 기호야. 그럼 몇 개야? 위에 있는 거? 5개지. 또는 이렇게 써놔. n. 가로하고 여기다 집합을 직접 써. 1, 2, 3 집합. 이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지. 그 다음 이렇게 쓰면 몇 개야? 이거 공집합 표시니까 연계고 나중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잘 봐야 돼. 가로를 해놓고 여기다 공집합을 딱 했어. 집합 표시하고 이렇게. 이런 뭐야 이거? 1개짜리야. 뭔데? 공집합 모양의 원소를 갖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저거 이제 부분집합까지 배우고 나면 저거 갖고 학교 선생님 성격이 딱 드러나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저 문제를 꼭 유독 막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집합 표시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뭐 그냥 이거 넣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것도 뭐 뒤에 연습은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집합은 이런 형태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123페이지에 간단한 거 좀 보고 몇 개 좀 시켜야 돼. 일단 필수 예제 1번을 보자. 내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집합의 뜻을 물어보는 거야. 필수 예제 1번 뭘 물어봐? 집합.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자,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뭐라고? 모르지. 작은 애들이 기준이 없잖아. 예쁜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없어서 안 되지. 3번은 B형. 되잖아. 그지? 3번의 B형은 B형인 애들만 모으면 되잖아. 그지? 혈액형이 B형인 애들만 모으면 되는 거지. 그지? 혈액형 B형인 애들만 모으면 되니까 얘는 가능한 거고. 4번 키가 170에 야, 170에 가까운 게 170 0. 얼마인지 169.99가 가까운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안 돼. 뭐에 가까운 이런 건 안 되고.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가능하지. 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그냥 필수 예제 2번은 4의 양의 배수.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우리가 쓰는 배수. 그럼 2, 4, 6, 8 이런 거 쓰는 걸 양의 배수라고 부를 거고, 사실 음의 배수도 있는 거고 음의 약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거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음의 약수나 이런 애들 쓰진 않지만 표현은 양의 약수, 양의 배수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4의 양의 배수인 집합을 A라고 하면 집합 A는 4, 8, 12, 16, 20 이렇게 해서 쭉 가는 배수. 그 다음에 B는 8의 양의 약수래. 그지? 1, 2, 4, 8 이렇게 될 거야.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은 A의 원소이다. 틀렸지, 그지? 4의 배수인데 1이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지. 2번 2는 B의 원소인데 아니라고 됐으니까 2번도 틀렸네. 그지? 1번, 2번 둘 다. 3번은 5는 B의 원소이다. 5가 B의 원소 안 되지. 그지? 안 돼야 되는데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에 6은 A의 원소이다. 야, 4의 배수인데 6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아니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아니라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네. 그지?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 말이고. 5번은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8의 약수인데 8이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을 볼게. 필수 예제 3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을 조건제시법을 다시 원소나열법으로. 자, 1, 2, 5, 10이야. 이게 뭐냐? 10의 약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x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써야 된다. 알았지? 양의 약수.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바꾼 거고. 다음 두 번째는 3, 6, 9, 10이니까 뭐야? 3의 배수지. 그지? x는 3의 양의 배수.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3의 양의 배수.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써있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그랬으니까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그러니까 2, 4, 6, 8, 10
12. 14보다 작으니까 14 안 들어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3은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야, 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 무조건 들어가, 알았지? 1은 나눠지지 않는 그냥 1인 거야. 나누었을 때 되는 애들은 1부터 들어가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래서 이렇게 된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은 저런 요령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딴 거 할 때, 처음 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뭘 안 했냐면 집합은 중복되는 걸 허락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0, 1, 1의 집합 A가, 그래서 집합 A가 0, 1, 2일 때 집합 B는 어떤 애니? 그랬더니 집합 B의 원소는 X하고 Y를 더한 게 집합 B의 원소야. 봐. 그래서 X하고 Y 더한 걸 설명해 줄 건데 X가 누구니? 그랬더니 그건 A의 원소고 또 Y도 A의 원소래. 그렇다는 얘기는 X가 될 수 있는 애가 0, 1, 2, Y가 될 수 있는 애도 0, 1, 2. 그걸 더해라. 그럼 0하고 0 더해도 0, 1 막 이런데 저런 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보기가 좋다. 그래서 여기도 0, 1, 2. 얘가 0, 1, 2. 더해주면 0, 1, 2. 더해주면 1, 2, 3. 더해주면 2, 3, 4. 그래서 저 B의 원소를 만약에 써라 그러면 0도 있고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원소 중에 중복되는 애들은 한 번씩만 쓰는 거야. 1, 2, 3. 그래서 저 집합 B는 0, 1, 2, 3, 4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지? 집합 표시는 그리고 꼭 반드시 저 가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은 C는 뭐래? C는 2를 곱하란 얘기지, 그지? 2를 곱하래. 그러니까 곱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해보는 게 제일 좋다. 0, 0, 0, 0, 1, 2, 0, 2, 4. 그러면 집합 B는 0, 1, 2, 4.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나눠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필수예제 5번에 별거 없어.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은 x는 3n이면 야 x 봐. x가 3n인데 n 값이 자연수야 뭐 이러면 뭐 유한이 아니고 무한인데 n을 정리해줬지. 1, 2, 3, 4만 들어간대. 그럼 뭐야? 3, 6, 9, 12만 된다는 얘기지. 4개.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지. 그지? 그 다음 2번, 1번, 2번은 x 바 x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없어. 그지?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것처럼 걔네들 다 공집합이야. 그지?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간다 그랬고 3번에 나와 있는 애가 뭐라고 써 있냐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기하 분수, 즉 1하고 2 사이의 분수는 무수히 많지, 그지? 얘가 대표적인 무한집합이고 x 세 자리 자연수, 야 세 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999까지 정해져 있잖아.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즉 1부터 x가 어디까지? 2까지인데 여기에 만약 뭐 조건이 다른 게 주어졌으면 모르는데 유리수라고 주었으면 여기도 무수히 많지, 그지? 그래서 무한집합이 된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6번 원소의 개수 그냥 물어보는 거야. 6번에 1번 원소의 개수가 집합 표시되고 안에 0이 들어가는 건 원소의 개수 한 개란 뜻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집합 0, 3 이러면 몇 개야 이거? 얘는 2개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집합 0, 1, 2 하고 마이너스 n에 집합에 1,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3개, 얘는 2개. 그러니까 얼마?
1. 맞는 거네, 3번은. 그 다음에 집합 표시로 이렇게 해서 3. 얘 원소의 개수 1개고, 뒤에 있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지, 이런 거. 얘도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지. 얘가 3이고 얘가 5라 그래서 둘이 크고 같은 게 아니고 원소의 개수만 물어본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 원소의 개수가 3이야.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집합은 같은 집합이냐 물어보면 아니야. 알았지? 왜냐면 집합이 개수가 A, B, C로 3개고 얘는 1, 2, 3으로 3개일 수도 있거든. 3개인데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다음 5번은 그것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봐봐. 5번 1개, 빵개, 1개, 2개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집합 안에 뭐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 그게 개수야, 그지? 1개.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놓고 그냥 공집합이니까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고 얘는 집합 안에 공집합 모양인 거니까 다시 1개인 거고, n은 집합 뭐 0하고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개야? 2개.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4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5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지, 그지?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렇게 문제 좀 풀도록 합시다.